아메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원하는 마음 만들기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나를 또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제품을 쓰고 싶은 마음,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원하는 마음의 그 알맹이들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 마음을 만약에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수입에서 자산 수입으로 이동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정말 정성을 그 마음 만들기에 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팅에 누군가 초대를 했어요. 초대만 하게 되면 미팅장에서 알아서 강의를 또 해주시니까 스스로 원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큰 착각이었던 거죠. 초대하기 전에 어느 정도 원하는 마음을 만든다면 조금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마음 만들기에 정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럼 원하는 마음을 만드는 그 과정들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장 최우선으로 그분과의 관계력이라고 생각해요. 관계력. 아무리 좋은 마케팅도, 아무리 좋은 제품도 내가 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력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노력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력이 좋으신 분들이 오래 가고 그런 분들이 또 성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력이 좋다면 제 얘기를 또 듣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만나서 또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던 거 하면 되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니즈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Q&A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속에서 Y 아메이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직업군의 그 스토리를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자료도 바꿔주기도 하고, 미팅에서 들었던 그날의 감동들 있잖아요. 그걸 또 전해주기도 하고, 미팅에 초대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 속에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또 자신감도 키워지겠죠. 이분이 원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쓰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내가 써보고 좋은 거를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을 또 전하고요. 샘플도 간간히 또 들여보고, 카탈로그도 함께 둘러보고요. 우리 홈페이지도 검색하게 해주고요. 데모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장소도 알려주고, SOP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건요, 다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원하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분의 목표로 사업하자.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은 내 중심의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내 중심의 목표를 사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게 저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모시고 와서 제 목표를 달성을 했겠죠. 그렇게 달성을 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표를 내가 달성했다는 그런 마음에 놓이게 돼요. 물론 초대 이후에 팔로우를 하겠죠. 에이스텝에서 배운 대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팔로우이지 그 사람을 사업을 시키기 위한 팔로우를 그렇게 집중해서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쉽지 않았어요.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목표로 사업한다는 걸 제 스스로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스타트업 노트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전달과 후원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한 사람에 대한 방향이 사실 결정되고 그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작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월간 상담을 하면서도 일부 기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계셔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시간을 또 가졌거든요. 한국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로 승부하잖아요. 그쵸? 나의 사업도 데이터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전후 상황 과정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그분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내 사업의 진단을 이성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감정이 다운되어 있는 파트너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무엇이 뭔지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그냥 대답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스폰서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파트너의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서 온갖 시간을 또 쏟아붓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어떤 계기로 그 감정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소비자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더 말을 하겠대. 구입하겠대. 그러면 내 감정이 어때요? 다운됐던 감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감정대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대로 사업하게 되면은 그룹을 이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큰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하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내 감정 컨트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분의 목표 중심으로 사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의 파트너를 우리가 만들자고 그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음 만들기를 하면서 여러 시도 끝에 결국엔 초대가 되고 미팅에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제 끝났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번에 미팅에 나왔으니까 이분의 마음의 레벨이 1인 거예요, 원래는. 1. 나오기 전에는. 근데 이번에 2로 올라갔어요. 왜? 미팅이 나왔으니까. 저는 2에 만족할 게 아니라 2에서 3을 만들어가는 목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스폰서랑 상담하면서 1년의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다음 스텝, 그 다다음의 스텝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쌓이다 보면요, 언젠가 그분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목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에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가기 위해서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그 공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육아에 가까운 챙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은 이제 막 사업을 알아보고 있고 3%의 보너스 기껏해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어떠냐면 강의를 들어도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플랜은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이유를 5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아에 가까운 챙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초창기 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한 분이 미팅에 매주 나오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도 나와 똑같은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분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미팅에 나올 때만 저는 만났었고 특별한 상황 아닌 이상은 저는 미팅 사이사이에 만남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목표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느꼈고 무조건 미팅만 나오면 되고 무조건 음악만 듣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우리가 설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스텝대로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에 대한 목표를 사업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스폰서 자주 소통하는 거예요. 스폰서는 이미 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파트너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조금 실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스폰서와 자주 소통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스폰서의 생각과 스폰서의 고민, 그 궁리 모든 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주 소통하다 보면요. 자주 통화하고 뭐 자주 카톡하고 뭐 다 해요.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스폰서랑 가장 밀착하는 분이 수혜를 받더라고요. 스폰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사업에 정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와 만남을 자주 요청하고요.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폰서와 가까워지게 되고, 때로는요, 뭐 사업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시콜콜한 대화 속에서도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와중에 중요한 일도 의논하게 돼요. 이번 회계연도 우리 5월에 전 스폰서님이 여행 프로모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평소에 소통의 빈도가 높으신 분이 있어요. 그 프로모션이, 그 빌더 프로모션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여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생각을 만들어졌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이미 온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스폰서의 소통이 좀 빈도가 떨어져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공지된 프로모션인 거예요, 갑자기. 그 어느 날 갑자기 전달받은 프로모션이 나한테만 해당되면 좋겠는데, 사실 내 파트너를 다 똑같이 해당돼요. 그래서 의도를 가슴 깊이 모르면요, 나를 포함해서 내 파트너들은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와 소통으로 그 프로모션의 활용도가 정말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폰서가 바쁘니까요. 제가 스폰서 시간을 좀 뺏는 것 같아서요.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그래서 연락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라고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배려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의 사업 효과를 100% 내고 싶다면 스폰서 옆에 바짝 붙어야 된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달에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요, 평소와 다른 스폰서와 밀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감정으로 내가 뛰어야지 그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늘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활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음, 스폰서 활용은 연결력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결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성장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보너스를 받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럼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저에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니 잘났다. 너니까 잘했겠지.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쉽지 않아요. 스폰서 연결이. 그런데 반대로 난 스폰서 너무 잘 만났고 그분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어. 그렇게 내가 이만큼 보너스를 받았어. 라고 얘기해봐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뭔가 탑승 잘한 것 같아. 예. 어쩌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 스폰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표는 안 내도 속으로 생각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지가 잘해서 돈 버는 거고, 두 번째는 팀 잘 만나서 돈 번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팀을 잘 만나서, 스폰서를 잘 만나서 뭔가 그 돼가고 있는 그 느낌을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바꿔야 돼요. 너도 알잖아.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스폰서 만나서 좋은 팀 만나서 감사하게도 잘 해나가고 있다. 너도 그분 만나서 뭐 너가 좀 잘 되길 내가 원하거든. 한번 같이 만나볼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쵸? 뭔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줘야 스폰서가 연결이 된다. 스폰서와 연결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힘줘서 스폰서 얘기를 해요. 갑자기. 갑자기 얘기하는 사람보다 평소에 얘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스폰서 연결이 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되더라고요. 뭐라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내가 과자를 받았어. 그래서 이 과자 나 혼자 먹기 좀 아까우니까 너랑 같이 먹자. 그래서 갖고 왔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폰서를 노출시키는 거죠. 이분은 내가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냈지만 정말 한결같아. 너무 괜찮은 분이야.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난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 그리고 말도 잘 못했었고 너도 나 알잖아. 그러니까 나 정말 자신 없었어. 근데 이분 만나서 난 용기를 조금씩 가질 수 있었어. 그분의 시선에서 눈높이 맞춰가지고 서서히 자신감을 좀 주는 거죠. 스폰서 연결하는 게 너무 좋다. 예, 우리는 지금 나의 힘으로 승부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스폰서의 힘이 없으니 힘들어요. 팀의 어떤 의지를 해야 돼요,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폰서와 자주 소통해서 우리 그룹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중요하구나. 알겠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좀 그치는 것보다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실행을 옮겨서 내 사업에 적용해 나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저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또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